안녕하십니까. HR 레시피 장농사 정nom사입니다. 오늘의 레시피는 뭐죠? 오늘은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월급 일할 계산하는 방법 좀 네. 알려주세요. 맞아요. 이거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월급을 일하라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시피 주요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네. 전체 월 일수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뭐 209 항상 말하는 209 시급으로 나눠서 이제 곱하기 8을 해서 하는 네.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어떻게 다른 거죠? 그래서 장농사님도 할 때가 있죠. 그럼요. 네. 네. 뭐 저희가 전화 받을 때나 이렇게 뭐 강의할 때나 네. 질문 많이 받는 부분이 이제 일할 계산 방법인데 네, 네. 사실 좀 정리가 필요하죠. 우리 일할 계산을 한다는 건 월급제를 일단 전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취업 규칙이라든지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뭐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을 테고 네. 취업 규칙으로 이제 정하고 있죠. 그쵸. 취업 규칙상에서 일할 계산 방법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3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해당 월의 일수를 월급으로 나누어서 1일분을 계산한다. 네네. 두 번째는 대소를 불문하고 해당 월의 월급을 30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이제 해당 월의 월급을 뭐 209시간 등 평균적인 시간으로 네. 나누어서 시간급을 선정한 다음에 그것으로 실제 뭐 근무 시간이라든지 유급 처리 시간을 곱해서 네네. 산정을 한다. 네. 이 3가지 정도인데 네. 그럼 세 번째는 흔하진 않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일수 개념으로 이제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네. 중요한 점은 취업 규칙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해석에서는 네. 취업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이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다 이게 틀린 답이에요.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슈가 헷갈리는 게 네. 인사 담당 한 3명이 만났어요. 네. 근데 어떤 회사는 자기는 이번 달에 31일로 나눴는데 이래요. 네네. 근데 어떤 담당자는 우리는 맨날 30일로 나누는데 근데 어떤 담당자는 뭐야 우리는 209시간 시간국 곱해서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다 달라 보이는데 뭐가 정답이야? 근데 결국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취업 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취업 규칙 또는 이제 급여 규정에 많이 정하겠죠. 네. 그런 걸로 이제 하면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 아주 아노미에 맞아, 빠지는 맞아. 지점인데 행정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취업 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데 네. 정한 방식이 없으면 이제 해당 월의 일수로 계산하면 된다. 그쵸. 뭐 정확하게 표현을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뭐 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결국 해당 월의 일수로 네, 나누는 네. 거죠. 그러니까 9월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중도 퇴사자가 있다면 30분에 그날까지 중간에 일한 날짜까지만 해서 네.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급제 근로자 말고 네. 뭐 제조업의 공장 같은 데 보면 시급제 또 뭐 건설업의 1급제 근로자도 네. 많으신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네. 일할 계산이라는 의미 자체는 월급제에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연봉을 정해서 매달 나눠주는 이제 네, 방식으로 이제 시급제나 1급제는요 일할 계산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고 그쵸. 그냥 급여 정산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시급제 근로자가 있다고 볼게요. 네. 시급이 10,000원인데 9월 달에 1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분은 일할 계산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15일까지 급여를 어떻게 정산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시급이 10,000원이니까 통상 시급이 네, 그 네. 시급을 기준으로 평일날 근무한 일수라든지 연장 근로 시간이라든지 주휴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휴로 처리해야 되는 날짜에 따른 뭐 유급 처리 시간 네. 이런 거 합쳐서 이제 시급을 곱해 주시면 그분은 급여 정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월급제와 시급제 또는 1급제를 헷갈리셔가지고 막 혼돈을 일으키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이 레시피를 활용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되게 맛깔스럽게 레시피 활용해야 되잖아요. 네네. 자,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제랑 시급제랑 헷갈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일할 계산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월급제를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네. 월급제와 시급제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 네. 두 번째는 자, 월급제라고 한다면은 우리 회사의 취업 규칙을 좀 먼저 바라보자. 그래서 일할 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 방식대로 따르면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규정을 봤더니 정한 방식이 하나도 없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세 번째 유의사항, 해당 월의 일수라든지 30분의 1로 우리 일할 계산을 했더라도 그 금액이 만약에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네. 그 차액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네.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 수준으로 월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유의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월급이 180만 원으로 딱 맞춰서 정했는데 예. 일화를 30일로 네.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맞습니다.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월급 일할 계산에 대한 레시피를 알아봤고요. 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서 네. 중도 입퇴사나 그런 일할 일이 생길 때 근로자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HR 레시피 장농사 정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